요즘 이제 유럽의 이제 신문들이 우리나라 그 정론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만, 독일이 또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열심히 따르겠다. 대한민국에 와서 막 배우고 싶다. 심지어는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냥 전화로 하자. 오는 거는 우리 부담스러워라고 사절단까지 보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이브 스루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과를 본 나라가 이제 독일이고요. 독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진단을 초기에 이뤄냄으로써 감염률이나 치사율을 떨어뜨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검사 시작 전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을 사실상 전부 다 이제 통계에서 빼내버렸기 때문에 피해 피해의 일정 부분을 살짝 손절매 처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안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잘 처리를 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처리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독일이라는 것이죠. 일단 그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이제 돈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런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들을 전체 검역을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요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을 줄이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워킹 스루는 도입을 못했죠. 왜? 의료진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의사들 같이 진짜 2교대, 3교대로 막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헌신하는 의사 외국에 없어요. 누가 위험하게 병원에 나갑니까? 벌이 잘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병원에 출근도 안 하고 문 닫고 그냥 안전지역으로 도망가 버려.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독일이 지금 있는 그 어떤 이거를 그 초기에 풀어낸 데는 드라이브 스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크게 했다고는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량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했던 게 돈 문제죠, 돈. 결과적으로 독일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그러니까 방역 예산의 초기에 우리하고는 한 10배, 20배 이상의 비용을 들였을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든지 검체 방식이라든지 이걸 돌리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나라의 거진 5배에서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고, 이만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의 큰 비용을 예비비로 갖추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다른 유럽은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제 약간 빡이 돈 나라가 독일하고 경쟁하고 싶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이민자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민자들을 통제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확산을 못 막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럽 통합과 국경의 어떤 개방 같은 사태 때문에 이걸 못 막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방역 실패를 어떤 유럽 통합 쪽으로 몰고 가는 모양새를 많이 보였는데요. 이건 사실 국민성 때문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 너무 낙천적이에요. 이 사람들 못지않게 낙천적인 애들이 또 프랑스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스머프 축제하고 클럽 다니고 놀러 다니고 3, 4, 5 모여서 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뽀뽀 그 볼뽀뽀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탈리아 걸리는 순간 제가 말했잖아요. 프랑스 똑같은 애들이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다 옮아요. 왜? 셋이 다 뽀뽀를 좋아해. 세 나라 애들이. 네. 볼을 대고 부비는 뽀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감염을 줄일 수 있던 거, 네, 대한민국은 뽀뽀를 잘 안 해서 이러한 방역이 도움을 좀 본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내피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경 봉쇄 없이 이제 다음번
그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거죠. 프랑스나 독일이 기껏 다 막아놨는데 터키나 시리아 같은 데에서 다시 병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고 또 이거 감염증을 확대시키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난민들의 이동을 막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빌미로 써먹는 거죠. 프랑스는 전격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난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난민들을 유럽에다가 공급하는 장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테니까 난민 보호비를 내놔라라고 하는 일종의 앵벌이들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난민을 당분간 강력하게 억제하는 게 당분간이라 그래 버리면 이 사태가 2년을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 사태 진정될 때까지 유럽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난민들을 물리적으로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강행해서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아랍권 전체가 다 감염이 이제 돼 있는 상태고 이란이 그러기 때문에 좀 전쟁할 여력은 없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일정의 이제 그 유민 발생은 그만큼 요소가 줄긴 했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이게 전쟁보다도 역병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전쟁터는 이제 총알만 떨어지는데 피하면 되는데 이 역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옮기게 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유럽으로 가야 된다. 선진 의료나 약이 있거나 뭐 키트 등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또 이게 확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난민들에 대한 강력한 국경 통제가 이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이죠. 네, 프랑스 AFP 통신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죠. 신용카드 이력 내력이라든지 CC카드 분석, 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내력들과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주는 자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프랑스는 대혁명을 했던 국가라서 그런지 요거를 이제 시민한테 이제 살짝 떠넘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아쉽다. 프랑스 대혁명을 이뤄낸 우리 프랑스의 시민 정신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정부가 뭐 하자고 하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냐. 아무리 마크롱이 미워도 정부 말을 좀 들어주자.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강요하면서 네, 조금 자유방임하고 낙천적인 성격 고치고 제발 집구석에 좀 있으라고 라고 하는 얘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요즘 이제 제일 좋아하는 국가죠. 이제 영국입니다. BBC. 네. BBC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조중동보다도 훨씬 우리나라 국내 소식을 잘 전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국의 언론들이 이제 시종일관 한국에 대한 아주 찬사의 극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로이터 통신이 얘기한 바로는 한국은 22만 명 이상을 검진해서 누진 확진자가 이제 3월 10일 기준이니까 한 달 전 기준으로 나온 거죠. 확진자가 뭐 한 8천 명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 이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난 상황에서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확산 일로, 3월 10일까지만 해도 확산 일로로 있던 지금의 그래프들이 극적으로 꺾였다. 그래서 사망률도 0.7%고 이 정도 되면 세계 평균의 3.5%의 약 5배 정도는 낮은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 키트의 우수성이라든지 정확도가 98%에 대하고 있고 백신 개발도 엄청나게 빠르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메르스 사태 때 시행착오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메르스 때 시행착오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스를 가장 잘 막아냈던 대한민국이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 실수한 거.
일단은 정부가 나서질 않았죠. 컨트롤 타워 없다. 300만 정도 감염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예, 당시 코로나 총리 황교안은 뭐 이따 이 총리로 오라가라 하고 말이야. 응? 이런 것들은 전문가 그룹한테 맡겨야지 라고 전문가 그룹으로 어딜 지정했죠? 네, 삼성병원을 지정을 했죠. 결국은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의료 전문가 한 사람이 그것도 민간 의료를 전문하던 삼성병원 이걸 맡게 되면서부터 포괄적인 관리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계속 그 질병관리본부에 있었던 우리 그 정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뭔가 이런 시스템을 해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난 그분이 그때 거기를 그만두고 일반 의사로 개업이가 됐거나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은 게 난 천만다행이라고 봐요. 이분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이거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거를 의뢰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키트의 준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체적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를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낀 분이 이 지금의 대책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3대 여걸로 우리 정본부장과 우리 강경화 장관과 그리고 손민아 아나운서가 꼽혔는데 탐내는 한국의 3대 여걸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우리 정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미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 인식을 먼저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방역 정보들 뭐 어디서 새로 전염병이 났다든 어디 폐렴이 났다더라 라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 의료 관계자나 방역 관계자나 약학 관계자나 뭐 개인 그 개발 기업이나 이런 쪽에다 미리미리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어디 뭐 아프리카에서 출몰했다고 합니다. 뭐 요런 질병이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날린 거고 단순하게 날린 데서 그치지 않고 자, 요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어떠한 키트를 연구해야 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를 해야 될까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BBC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정말 놀랍게도 작년 9월 달부터 우한에서 이와 같은 심상치 않은 폐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이후로 우리나라의 아까 말한 전문가 그룹이 민간과 공적 영역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지금하고 똑같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키트라든지 치료제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병원을 분산하고 대량 감염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시뮬레이션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연치 않게 이번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중국이 우리대로 하자 해야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식 명칭이 또 우한 바이러스 바뀌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만이 원종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다만 다양한 변종들이 세계에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바이러스들을 전부 구분해서 얘기 짓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근데 그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9월 달부터 우리는 그러한 대비가 돼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완벽하게 했으며 이러한 진단 키트라든지 앞으로 만들어질 약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끔 검사를 완화하고 그러니까 식약청 같은 데서 검사를 완화하고 이게 일산 병원이나 생산 라인에 투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갖춰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마스크 수급이라든지 여기에 관한 것들도 시뮬레이션 내용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애초에 마스크를 씌워야 된다라고 질병본부가 얘기를 하면서 권유를 했던 이유 자체, 어떤 방에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자체가 우리는 이미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9월 말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제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제 정 본부장님은 이제 징계를 겪으셨고, 그렇죠.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음, 그만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총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 입안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과 정부 관계자, 기업체 등등의 각계 전문가들을 전부 다 묶어서 돌리고 있는 지금의 커뮤니티 그룹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게 안 돼. 한 자리에 모으기도 힘들 뿐더러 협업을 해달라고 하면 일단 얼마 주실 건데요? 라고 견적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정의원 본부장이 사실상 이번 사태에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 본부장님 말고도 많은 전문인들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당시 정부로부터 굉장한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대요. 그래서 다 박차고 나가시고 지금도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신다고 하네요. 그 당시 이제 책임은 다 뒤집어 쓰면서 그러한 그 뭐랄까 비난을 한 몸에 받았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이 삼성 안에만 제공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그 공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그룹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악질 유튜브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뭐 사망자 이 벼농사나 짓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왜 이거 안 그만두는지 모르겠어. 어? 사망자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송 절대 믿으면 안 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아까 깜빡 까먹었어. 제네스님 그리고 지금 박선영님이신가요? 네, 김선영님이시군요. 네, 제가 아는 선영이 많아서. 그리고 네. 아까 샘쟁이님하고 아네스님도 후원해주세요. 네, 아무튼 이러한 외국 언론의 찬사 속에는 찬사 뒤에는 다들 그 나름대로의 숨겨져 있는 정치적인 그 손계산이 있다. 그러니까 칭찬에만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 뭐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습니다만 최고의 강점은 의료보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선진복지 국가들도요. 우리나라 같은 포괄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진료비와 치료비를 조기 투입을 해가면서 사람을 먼저 고쳐준다고 하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지들 멋대로 숫자를 부풀려서 고갈이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의료보험과 같은 든든한 지원 배경, 그러니까 금전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투입될 수 있고 약이 공급될 수 있고 병원에 환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돈도 안 받잖아. 국민으로서 그 어쩔 수 없이 이 받은 재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한테 치료비 내느라고 1,000만 원씩 청구해서 안 들이민다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감염이 돼도 감염 사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진단비만 해도 뭐 5, 600이 넘게 들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 1억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살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 없이 그대로 이거를 증상을 발현을 하게 되면 낫는다고 하더라도 폐 조직의 20% 40% 이상이 그 섬유화된다 그러죠. 이게 자체가 굳어가지고 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후유증을 남겨요. 거기다가 아픈 동안에 이게 막 그 폐가 섬유화되는 과정 중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걸 겪어서 이겨내신 분도 정말 뭐랄까요? 너무 힘들었다. 막 지옥보다도 힘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조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그걸 막아요. 물론 이제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감염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걸 못 맞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가진 키트의 장점은 무증상이거나 아직 초기에도 그 사람들을 빠르게 차단해서 선제적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태를 심하게나 고통을 심하게 가지 않는 이거를 수반했던 거고요. 이러한 PCR 그 검사 방식은 대한민국만이 전체적으로 100% 쓰고 있는 거고, 다른 국가에서는 항체 방식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이제 진행이 지난 다음에 그 검출이 되거나 그럼 오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갖췄고, 이걸 갖출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개입, 든든한 재정, 의료보험, 그리고 우리 질본 안에서 이 모든 커뮤니티를 똘똘 묶어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가 방역과 마스크 쓰기에 동참해준 국민들의 성원,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을 외국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아도 할 수 없어, 실천할 수 없어라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